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장대비가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성민이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쿵쿵. 누군가 문을 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폭우가 내리는 늦은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 싶어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큰 소리로 물어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빗소리에 잘못 들은 건가 싶어 다시 거실로 돌아가려는데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또렷하게 말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현관 앞에는 온몸이 물에 젖은 채로 성민이가 서 있었습니다. 분명히 일주일 전에 제 눈앞에서 숨을 거두었던 그 아들이 말입니다. 엄마.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없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 좀 열어줘. 저는 믿을 수 없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민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입었던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제가 직접 관에 넣어 땅에 묻었던 아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서 제 앞에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성민이가 제게 털어놓은 충격적인 진실은 이 모든 것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 전에 따뜻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 무료니까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께 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사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도 참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겪었던 일이 너무나 믿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봅니다. 저는 68살 박정옥입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주택가에서 혼자 살며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 긴 세월 동안 오직 아들 성민이만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모든 일이 시작된 그날을 돌이켜보면 정말 평범한 하루였어요. 새벽 5시에 눈을 뜨는 것도 관절염으로 아픈 무릎을 주물러가며 일어나는 것도 언제나와 똑같았거든요. 하지만 왜인지 그날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예감 같은 게 더 정확해지는 것 같아요. 찬 바닥을 디디며 간단히 세수를 마치고 시장으로 향하는 길도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면서 보는 익숙한 풍경들, 아침 일찍부터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문을 여는 가게들까지 모든 게 똑같았어요. 30년째 운영해온 제 반찬 가게도 언제나처럼 김치, 나물, 조림 같은 정성스러운 밑반찬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을 하나씩 진열하면서도 계속 성민이 생각이 났어요. 정옥 언니,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옆 가게에서 채소를 파시는 김 사장님이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30년 넘게 이웃해서 지내온 분이라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그래야죠. 손님들이 기다리시는데요. 김 사장님도 일찍 나오셨네요. 나이가 들수록 잠이 없어져서 말이에요. 그런데 언니, 요즘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김 사장님의 말에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요즘 성민이 걱정 때문에 밤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었어요. 42살이 된 성민이는 몇 년 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상황이 영 좋지 않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어머니라는 게 참 신기해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식의 마음이 손에 잡힐 듯 느껴지거든요.
성민이가 뭔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절대 엄마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전 내내 손님들을 응대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성민이 걱정이 있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오늘 김치가 특히 맛있네요. 이 나물 어떻게 무치신 거예요? 하며 칭찬해 주셔도 평소만큼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성민이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성민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며칠째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다. 평소 같으면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하며 밝게 대답하던 성민이가 이상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요즘 좀 바빠서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평소 밝고 활기찬 성민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큰 문제가 생겼다는 직감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성민아,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엄마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되잖니. 아니에요, 엄마. 그냥 일이 좀 복잡해서요. 곧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자식을 키워본 어머니라면 다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무언가 심각한 문제를 숨기려 할 때 목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말이에요. 성민이는 분명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후 내내 일을 하면서도 집중이 안 되었어요. 단골 손님들과 평상시처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마음은 온통 성민이 걱정뿐이었거든요. 혹시 사업이 완전히 망한 건 아닐까? 빚이 너무 많이 생긴 건 아닐까? 온갖 나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와서는 혼자서 조촐한 식사를 했습니다. 성민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밥을 먹었는데 평소 같으면 맛있게 먹었을 음식도 목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텔레비전을 켜놓았지만 화면 속 내용은 전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혼자서 중얼거렸던 말이 지금도 생생해요. 힘들어도 괜찮다. 성민이가 살아만 있으면 나는 다 감당할 수 있다. 남편을 잃은 후 오직 아들만이 제 삶의 이유였거든요. 아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엄마로서 꼭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령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더라도 말이에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성민이 어렸을 때 일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열심히 달리던 모습, 중학교 때 아파서 열이 날 때, 제가 밤새 간병했던 일, 대학교 입학식 때 환하게 웃던 얼굴, 결혼식에서 행복해하던 모습들이 하나하나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특히 성민이가 25살 때 처음 직장을 구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첫 월급으로 제게 카네이션을 사다 준 일도 생각났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모실게요라고 말하던 그 환한 웃음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성민이는 점점 더 지쳐 보였어요.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희망에 차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표정이 어두워졌거든요. 특히 39인 며느리 선영이와의 관계도 예전만큼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성민이를 위한 밑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갈치조림까지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준비했어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엄마가 해준 음식만큼은 아들에게 위로가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시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점심 먹고 다시 성민이에게 전화를 걸어봤는데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일은
그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그날 오후 3시쯤이었어요. 시장에서 단골 손님께 반찬을 포장해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가 낯설었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어요. 어머니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보세요? 혹시 박정옥님이신가요? 남자 목소리였는데 무겁고 진지한 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나쁜 예감이 적중하는 순간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세요? 서유대병원 응급실입니다. 최성민님의 보호자이신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에서 반찬 포장지가 떨어졌는데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주변 소음이 모두 사라지고 그 목소리만 들렸어요. 네네. 제가 성민이 엄마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태가 위중하니까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어떻게 병원까지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택시 안에서 계속 떨고 있었는데 기사님이 괜찮으시냐고 여러 번 물어보셨거든요. 제 머릿속은 온통 하얀 백지 상태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의 그 차가운 공기와 소독약 냄새가 아직도 생생해요. 간호사님이 제게 다가와서 상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듣고 있는 제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큰 트럭과 충돌 사고였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로 실려왔고 지금 수술실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죠?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겠어요. 기다림이 얼마나 긴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는데 그게 제 심장 뛰는 소리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수술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수술실에서 비상벨이 울렸거든요. 의료진들이 급하게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수술실 문이 열리면서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마스크를 벗은 선생님의 표정을 보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심각한 표정이었거든요. 가족분이신가요? 네, 성민이 엄마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앞에 앉으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수술 중에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왔습니다. 30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나면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계속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머님. 간호사님이 제 어깨를 흔드시는 바람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민이를 보여주세요. 간호사님의 안내로 안치실로 들어갔는데 하얀 천으로 덮여있는 성민이를 보는 순간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 품에서 태어나 42년을 함께 살아온 제 아들이 그렇게 차갑게 누워 있었어요. 성민아, 엄마가 왔다. 성민아. 아들의 손을 잡았는데 너무 차가웠어요. 평생 따뜻했던 그 손이 이렇게 차가울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목이 쉴 때까지 울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는 게 느껴졌어요. 돌아보니 며느리 선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했어요.
남편을 잃은 여자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선영이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없었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담담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열하고 있는데 선영이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마치 예상하고 있었던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선영아, 우리 성민이가. 네, 알고 있어요. 병원에서 연락받고 왔어요. 그 말을 하는 선영이의 표정을 보면서 제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선영아, 넌 왜 울지 않니? 성민이가 죽었는데. 어머님,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이제 현실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을 잃은 아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3일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찾아오신 조문객들 앞에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습니다. 성민이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분들이 와서 위로해 주셨는데 그분들까지 울고 계시는데 정작 며느리인 선영이는 끝까지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성민이 부인 참 의젓하네요. 이런 상황에서도 장례 진행을 척척 잘하고 조문객 중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의젓한 게 아니라 이상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남편을 잃었으면 슬퍼해야 정상 아닌가요? 특히 가장 섬뜩했던 건 선영이가 성민이 관 앞에서 절을 할 때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울면서 절을 했는데 선영이만 마치 형식적인 인사를 하는 것처럼 담담하게 절을 했습니다. 감정이 전혀 없었어요. 3일장 마지막 날 밤, 저는 선영이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선영아, 정말 슬프지 않니? 성민이와 그렇게 살았는데. 어머님, 슬픔은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저는 마음속으로 슬퍼하고 있어요. 그렇게 대답하는 선영이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무서운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닌 건 아닐까요? 지금 이야기해 드리는 게 정말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저도 아직까지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직접 겪은 일이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도 우리 성민이를 위해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텅 빈 집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평소 같으면 성민이가 가끔 들러서 엄마 잘 지내세요? 하고 인사하던 그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이제는 영영 들을 수 없다는 생각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성민이 영정사진을 거실 한쪽에 모셔놓고 촛불을 켰습니다. 사진 속 성민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을 다시는 볼 수 없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민아,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영정사진을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빗소리와 제 울음소리만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기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 11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처음에는 빗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이런 밤에 누가 올까 싶어서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쿵쿵쿵.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선영이가 온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분명히 성민이 목소리였거든요. 하지만 성민이는 일주일 전에 땅에 묻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누구라고 했어요? 엄마. 나야. 성민이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히 성민이 목소리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제가 직접 관에 누워있는 성민이를 봤는데 말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말 믿기시겠습니까? 빗물에 흠뻑 젖고 온몸에 흙이 묻은 성민이가 서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입었던 그 찢어진 옷 그대로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성민아, 너가 어떻게? 엄마, 나야. 문 좀 열어줘. 성민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힘이 없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는데 성민이가 정말 거기 서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에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서 돌아올 수가 있나요? 엄마, 왜 그래? 나야, 성민이야. 성민이가 제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의 감촉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성민이었습니다. 성민아, 정말 너가 맞니? 엄마가 꿈꾸고 있는 거 아니야? 엄마, 나야. 정말 나야. 안으로 들어가자. 성민이를 부축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불을 켜고 성민이를 자세히 봤는데 분명히 제 아들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야위었고 눈빛도 이상했습니다. 성민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너 죽었다며. 엄마가 장례까지 치렀는데. 엄마, 나도 잘 모르겠어.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영안실에 있었어. 영안실에? 응. 차가운 냉동고 같은 곳에서 깨어났어.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는데 간신히 나올 수 있었어. 성민이의 말을 듣고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죽은 사람이 영안실에서 깨어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성민이가 거기 살아서 앉아 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왔는데? 다행히 밤이라 사람이 없었어. 몰래 빠져나와서 여기까지 왔어. 정말 무서웠어, 엄마. 성민이가 손을 보여줬는데 정말 손가락이 시퍼렇게 얼어 있었습니다. 온몸도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냉동실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성민아, 그럼 너 진짜 살아있는 거야? 응, 엄마. 나 살아있어. 하지만 뭐. 성민이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내가 죽을 뻔한 거. 사고가 아니었어. 뭐라고?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 그날 트럭이 나를 향해 돌진한 게 우연이 아니었다고.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누군가 성민이를 죽이려 했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너를 죽이려 해? 성민이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선영이야, 엄마. 선영이가 나를 죽이려 했어. 그 순간 저는 장례식장에서 봤던 선영이의 차가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모습, 너무나 담담했던 태도들이 말입니다. 선영이가? 설마. 엄마,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어? 선영이가 나를 죽이려 했다고. 성민이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을 죽이려 했다니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 선영이가 너를 죽이려 했는데? 빚 때문이야, 엄마. 내가 사업 실패로 빚이 너무 많이 생겼잖아. 선영이는 내가 죽으면 보험금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듣고 보니 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성민이가 빚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죽이려 한다니. 성민아, 정말 확실한 거야? 엄마, 내가 증거를 봤어. 선영이가 보험회사 사람과
통화하는 걸 들었다고. 그때 성민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선영이는 내가 죽은 줄 알고 있을 거야. 성민이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따뜻한 물로 씻게 해주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정말 살아서 돌아온 건지 말입니다. 성민이는 몸을 추스르고 나서 제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듣고 있는 제 자신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엄마,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해줄게. 성민이가 소파에 앉아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선영이가 갑자기 나한테 전화를 했어. 급한 일이 있다면서 시내 어떤 카페로 나오라고 하더라고. 카페로? 응. 그런데 가보니까 선영이가 없었어. 1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더라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건너는데 성민이가 말을 멈추고 손을 떨었습니다. 그 순간을 떠올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트럭이 나를 향해 돌진했어. 브레이크 소리도 없었어, 엄마. 완전히 의도적이었다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선영이가 성민이를 죽이려 했던 건가요? 그럼 선영이가 일부러 너를 그 자리로 부른 거야? 그런 것 같아. 미리 계획한 거지. 트럭 운전수와도 짜고 말이야. 성민이의 말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을 죽이기 위해 그런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니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났는데? 트럭에 치이는 순간 정신을 잃었어.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죽었다고 판정받은 상태였더라고. 죽었다고 판정받았는데 어떡해. 의사들도 잘못 판단한 것 같아. 아니면 성민이가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뭐, 엄마, 혹시 선영이가 의사들과도 짜고 친 건 아닐까?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그 말을 듣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다면 선영이는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남편을 죽이고 사망보험금까지 받으려고 말입니다. 성민아, 그럼 선영이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엄마, 내가 사업 실패로 진 빚이 너무 커. 5억이 넘어. 5억?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민이가 힘들어한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 큰 빚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선영이가 계속 나한테 압박을 가했어. 빚을 어떻게 갚을 거냐고. 이대로는 가정이 파탄난다고 말이야. 그래도 그게 남편을 죽일 이유가 되나? 엄마, 내 사망보험금이 10억이야. 선영이는 내가 죽으면 빚도 갚고 남은 돈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성민이의 말을 들으니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선영이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이유, 너무나 차분했던 태도, 모든 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럼 선영이는 지금 어디 있는데? 아마 사망보험금 신청하러 다니고 있을 거야. 내가 죽은 지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그때 갑자기 성민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살아있다는 걸 선영이가 알면 어떻게 될까? 또 나를 죽이려 할 거야. 제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민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 선영이가 나를 죽이려 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해. 그래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잖아. 증거라니? 선영이가 보험회사와 주고받은 서류들, 트럭 운전수와의 연결고리, 그런 것들 말이야. 성민이 말이 맞았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증거가 없으면 경찰도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성민아, 선영이는 너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방심하고 있을 거야.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어. 맞아, 엄마.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해. 선영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말이야. 그때 성민이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한 가지 더 무서운 게 있어. 뭐가? 혹시 선영이가 엄마한테도 해코지 할까봐 걱정이야.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면 엄마가 위험할 수도 있어. 그 말을 듣고 저도 무서워졌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일단은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이웃들한테도 절대 말하면 안 돼, 엄마. 알겠다. 그럼 넌 어디서 지낼 거야? 당분간은 여기 엄마 집에 숨어 있을게. 선영이는 어차피 여기 잘 안 오니까. 성민이 말이 맞았습니다. 선영이는 평소에도 시어머니 집에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선영이를 지켜보면서 증거를 모아야겠네. 맞아, 엄마. 그런데 조심해야 해. 선영이게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애야. 성민이의 목소리에 공포가 묻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일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성민아,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가 함께 선영이의 정체를 밝혀내자. 고마워, 엄마. 엄마 아니었으면 정말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그날 밤 저는 성민이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영이를 몰래 감시하면서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며느리가 그런 무서운 일을 저질렀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시장에 나갔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성민이 걱정뿐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던 중에 갑자기 선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선영아. 웬일로 전화했니? 어머님, 성민이 보험 처리 때문에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성민이 말이 맞았습니다. 선영이가 사망보험금을 받으려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선영이의 전화를 받고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 성민이 말이 맞았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래, 선영아. 무슨 서류가 필요한데? 가족관계 증명서랑 성민이 출생신고서 같은 것들이요.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더라고요. 알겠다. 언제 만날까?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어머님, 댁으로 가도 될까요?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선영이가 집에 온다고요? 성민이가 숨어 있는데 말입니다. 아니야, 선영아. 집은 좀 그렇고. 밖에서 만나자. 네. 왜요? 요즘 집이 좀 어수선해서 말이야. 카페에서 만나는 게 어떨까? 다행히 선영이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저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성민이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성민아, 선영이가 보험 서류 때문에 나랑 만나자고 해. 역시 그렇구나. 엄마, 이번 기회에 선영이를 자세히 관찰해봐.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저녁 시간에 약속한 카페로 갔습니다. 선영이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이제 다른 눈으로 보니 모든 게 이상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늦지 않으셨죠? 아니야, 선영아. 나도 방금 왔어. 선영이 앞에 앉으니 긴장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며느리 같았지만 성민이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님, 서류 좀 부탁드려요. 선영이가 가져온 종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보험회사 서류였는데 사망보험금 청구서였습니다. 10억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10억이나 되네. 네, 성민이가 보험을 많이 들어놨더라고요. 선영이가 말하는데 목소리에 전혀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간 들뜬 것 같았습니다. 선영아, 성민이 없어진 지 이제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어머님, 빨리 처리하는 게 좋대요. 보험회사에서도 시간이 오래 걸리면 복잡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선영이의 대답을 듣고 저는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남편을 잃고 일주일 만에 보험금 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선영아,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혼자 있으니까 많이 외롭겠다. 괜찮아요, 어머님. 사실 성민이랑 요즘 사이가 별로였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사이가 별로였다고? 네, 빚 때문에 매일 싸웠어요. 성민이가 너무 무책임했거든요. 선영이가 말하는 태도가 너무 차가웠습니다. 마치 성민이가 죽어서 다행이라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인데. 어머님, 솔직히 말하면 이제 좀 홀가분해요. 빚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며느리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선영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성민이가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겠니? 어머님, 성민이는 이제 없는 사람이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선영이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성민이 말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영아, 성민이 사고 그날 어디 있었니? 갑자기 제가 그렇게 물어보니 선영이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날요? 집에 있었어요. 혼자? 네, 혼자 있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선영이가 약간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어머님,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선영이가 날카롭게 물어봤습니다. 제 마음을 읽은 걸까요? 무슨 소리야?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이 자꾸 이상한 걸 물어보셔서요. 그때 선영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자리를 잠깐 떠났는데 그 사이에 저는 선영이가 테이블에 놓은 가방을 슬쩍 봤습니다. 가방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안에 뭔가 서류가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보험회사 서류가 여러 장 있었고 그 중에 이상한 종이가 하나 보였습니다. 트럭 운전수 연락처라고 적힌 메모지였습니다. 그 아래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 아닌가요? 선영이가 정말 트럭 운전수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 말입니다. 급히 그 전화번호를 제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다행히 선영이가 돌아오기 전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누구 전화였니? 보험회사에서요. 서류 확인하러 내일 다시 오라고 하네요. 선영이가 돌아와서 앉았는데 뭔가 초조해 보였습니다. 선영아, 보험금 언제쯤 나올까? 한 달 정도 걸린대요. 조사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사? 네, 사고사라서 경찰 조사랑 보험회사 자체 조사가 있대요. 선영이 말을 들으니 조금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들킬까봐 걱정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선영아, 조사에서 이상한 거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상한 게 뭐가 나와요? 단순 교통사고인데요. 선영이가 조금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확실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어머님, 혹시 저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선영이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캐물어서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널 의심해? 그냥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하셔서요. 선영아, 엄마는 그냥 성민이 일이 궁금한 거야. 이해해줘. 다행히 선영이가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조심해야 했습니다. 카페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선영이 행동을 떠올려 봤습니다. 남편이 죽고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게다가 트럭 운전수 연락처까지 가지고 있다니 말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성민이에게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성민아,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선영이가 정말 이상해. 뭔가 증거를 찾았어, 엄마. 응. 선영이 가방에서 트럭 운전수 연락처라고 적힌 메모를 봤어. 성민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엄마,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메모 하나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하지? 저는 깊게 생각해 봤습니다. 선영이의 정체를 완전히 밝혀내려면 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성민이와 함께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영이의 범죄를 완전히 밝혀내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엄마, 내가 직접 선영이를 만나야겠어. 뭐라고? 그럼 너가 살아있다는 게 들통나잖아. 아니야, 엄마. 몰래 선영이를 미행해서 뭘 하는지 지켜보는 거야. 성민이의 제안을 듣고 저는 불안했습니다. 너무 위험한 일 같았습니다. 성민아, 그건 너무 위험해. 선영이가 널 발견하면 어떻게 할 거야? 엄마,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선영이가 보험금을 받기 전에 막아야 해. 성민이 말이 맞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영이는 더 조심스러워질 것이고 증거를 없앨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동생 종만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종만이는 65세로 저보다 3살 어렸지만 예전에 택시 운전을 해서 운전에 능숙했습니다. 누나,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하게 부르나? 종만아, 너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어. 저는 종만이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성민이가 살아있다는 것부터 선영이의 음모까지 말입니다. 누나, 그게 정말이야? 성민이가 살아있다고? 응, 믿기 어렵겠지만 정말이야. 종만이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성민이를 직접 보고 나서야 받아들였습니다. 성민아, 정말 살아있구나. 삼촌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 삼촌,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은 선영이를 잡는 게 중요해요. 종만이도 우리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차로 선영이를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는 선영이의 일상을 관찰했습니다. 선영이는 매일 보험회사와 은행을 오가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확실히 보험금 처리를 위해 발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영이가 시내 외곽의 허름한 모텔 앞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누나, 저 남자가 누구지? 종만이가 쌍안경으로 보면서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네. 성민아, 너 저 남자 아니? 성민이가 자세히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저 남자. 트럭 운전수야. 뭐라고? 분명해. 나를 친 그 트럭 운전수가 맞아.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선영이와 트럭 운전수가 모텔 방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종만이가 더 가까이 가려고 했지만 저는 말렸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들킬 수 있어. 그때 선영이가 트럭 운전수에게 봉투를 건네주는 것이 보였습니다. 돈 봉투인 것 같았습니다. 저거 봤어? 선영이가 돈을 주고 있어. 누나, 저게 바로 증거 아니야? 종만이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목격한 것만으로는 법적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끝나고 각자 헤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을 따라갈지 고민했지만 일단 선영이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선영이는 곧바로 보험회사로 향했습니다.
아마 보험금 처리 관련 업무를 보러 간 것 같았습니다. 성민아, 선영이가 보험회사에서 뭘 하는지 알아봐야겠어. 어떻게 해요, 엄마? 내가 들어가서 우연인 척 만날게. 저는 선영이가 들어간 보험회사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마침 선영이가 상담을 받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선영아. 어머님. 여기서 뭘 하세요? 선영이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아, 나도 보험 상담 받으러 왔는데. 우연이네. 네. 우연이네요. 선영이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뭔가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성민이 보험 처리는 잘 되어 가니? 네, 거의 다 됐어요. 다음 주면 보험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 빠르네. 그때 보험회사 직원이 선영이에게 말했습니다. 서류 검토가 끝났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조기 지급 승인이 났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승인이 났다고요? 조기 지급이요? 네, 부인께서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셔서 특별 처리해드렸어요. 선영이가 제게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급한 일? 성민이 빚을 갚아야 해서요. 겉으로는 그럴듯했지만 저는 선영이가 빨리 돈을 받아서 증거를 없애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다시 종만이와 성민이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다음 주에 보험금이 나온다고? 응, 조기 지급 승인이 났대. 성민이 얼굴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엄마, 선영이가 돈을 받으면 증거를 모두 없애버릴 거야. 그리고 어디론가 도망갈 수도 있어. 그럼 우리가 더 빨리 움직여야겠네. 그때 종만이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누나, 우리가 트럭 운전수를 직접 만나보는 게 어때? 트럭 운전수를? 응. 선영이가 준 돈 봉투를 증거로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 종만이 말이 맞았습니다. 트럭 운전수가 돈을 받았다면 그것 자체가 공모의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하지? 삼촌이 직접 가서 얘기해보면 어때요? 성민이가 제안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줄까? 삼촌, 경찰인 척 하세요. 교통사고 수사 때문에 왔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종만이가 트럭 운전수를 만나서 정보를 캐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종만이는 트럭 운전수가 일하는 운송회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대박이야. 뭔 일이야? 트럭 운전수가 모든 걸 자백했어. 정말? 응. 선영이가 1,000만 원을 주고 성민이를 치라고 했대. 그리고 어제 나머지 돈을 받았다고 해.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선영이가 성민이를 죽이려 했던 거였습니다. 그 사람이 증언해 줄까? 처음엔 거부했는데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하니까 무서워하더라고. 지금 경찰서로 가는 중이야.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이제 선영이를 법정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성민이에게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성민아, 이제 끝났어. 선영이의 범죄가 드러났어. 정말요, 엄마? 응, 트럭 운전수가 모든 걸 자백했어. 성민이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이제 선영이를 어떻게 하죠?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야지.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선영이를 직접 만나서 따져보고 싶었습니다. 트럭 운전수의 자백을 받고 나서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선영이의 범죄가 명확해졌지만 직접 대면해서 진실을 듣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로 생각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말입니다. 성민아, 엄마가 선영이를 직접 만나보고 싶어. 엄마, 위험해요. 선영이가 엄마한테 해코지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 삼촌이 같이 가줄 거야. 그리고 이제 증거도 다 있으니까 선영이가 함부로 못할 거야. 성민이는 걱정스러워했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선영이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종만이와 함께 선영이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선영이가 나왔는데 저희를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선영아,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지금요? 좀 늦은 시간인데. 중요한 얘기야. 들어가도 될까? 선영이가 망설이더니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테이블 위에 여러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보험 관련 서류들 같았습니다. 선영아, 바쁘니? 네, 성민이 일 정리하느라 좀 바빠요. 그래, 성민이 일 말이야. 저는 선영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선영아, 내가 다 알고 있어. 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선영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너가 성민이를 죽이려 했다는 거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선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발뺌을 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트럭 운전수가 모든 걸 자백했어. 너가 돈을 주고 성민이를 치라고 했다고 말이야. 선영이가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어머님, 설마 그 말을 믿으시는 건 아니죠? 왜 못 믿어? 증거도 다 있는데. 증거요? 무슨 증거요? 선영이가 여전히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아, 이제 그만해. 너가 트럭 운전수한테 돈 준 것도 다 봤어. 그때서야 선영이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이상했어. 장례식장에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게 말이야. 선영이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종만이가 옆에서 깜짝 놀라며 쳐다봤습니다. 직접 자백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니? 어머님, 저도 살고 싶었어요. 성민이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지고 있었거든요. 성민이가 뭘 잘못했다고? 5억이 넘는 빚이에요. 어머님은 모르실 거예요. 매일 채권자들한테 시달리는 게 어떤 기분인지. 선영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게 남편을 죽일 이유가 되나? 성민이만 없으면 모든 게 해결돼요. 보험금 10억으로 빚도 갚고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선영아, 넌 정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돈 때문에 남편을 죽이려 했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도 이해하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그럼 이혼하면 되잖아. 이혼해봤자 빚은 그대로예요. 성민이 빚이 제 명의로도 많이 있거든요. 선영이가 말하는 걸 들으니 치밀하게 계획한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트럭 운전수까지 매수한 거야? 네, 1,000만 원 주고 교통사고로 꾸미라고 했어요. 선영아, 넌 정말 무서운 여자야. 그때 갑자기 선영이가 테이블 서랍을 열더니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칼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쩔 수 없네요. 종만이가 깜짝 놀라며 제 앞으로 나섰습니다. 선영 씨, 진정해요. 칼은 내려놓고 얘기해요. 안 돼요. 이미 들킬 대로 들켰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어요. 선영이의 눈이 완전히 돌아 있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선영아, 칼 내려놔. 이미 끝난 일이야. 끝났다고요? 아직 아무것도 안 끝났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성민이었습니다. 선영아. 선영이가 성민이를 보고 완전히 기절할 뻔했습니다. 성민이, 너가 어떻게? 나 살아있어, 선영아. 선영이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살아서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불가능해. 너가 죽었는데. 의사들이 잘못 판정한 거야. 난 살아있었어. 성민이가 선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영아, 왜 그런 짓을 했어? 우리 그렇게 사랑했잖아.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요? 빚에 시달리면서도 사랑 타령해요? 그래도 나를 죽이려 할 정도로. 당신만 없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왜 살아 돌아온 거예요? 선영이가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선영아, 이제 그만해. 경찰이 오고 있어. 정말로 곧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만이가 미리 신고해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선영이가 다시 칼을 집으려고 했지만 성민이가 재빨리 막았습니다. 그만해, 선영아. 이미 늦었어.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선영이는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도 살려고 한 거라고요. 선영이가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워도 한때는 며느리였는데 이런 결말을 맞게 되다니 말입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성민이가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응, 성민아. 이제 진짜 끝났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라는 걸 말입니다. 성민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선영이가 체포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모든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선영이는 결국 살인미수와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트럭 운전수도 공범으로 함께 잡혔습니다. 법정에서 선영이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결국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억울해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선영이가 마지막까지 그런 소리를 했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남편을 죽이려 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면서 성민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네요. 그래, 성민아.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성민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되어버렸고 모든 서류를 다시 정리해야 했습니다. 사망신고를 취소하고 각종 증명서를 재발급받아야 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성민이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던 아내가 실제로는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엄마, 저는 선영이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을? 성민아, 이제 그 일은 잊어버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제가 빚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요. 성민이는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달래며 위로했습니다. 성민아, 빚은 갚으면 돼. 하지만 생명은 다시 살릴 수 없어.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감사해. 다행히 성민이의 빚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습니다. 성민이가 운영하던 사업체의 자산을 정리하고 집도 팔면 빚의 상당 부분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 집에서 계속 살아도 될까요? 혼자 살기가 무서워요. 당연하지, 성민아. 엄마도 혼자 사는 게 외로웠어. 성민이와 함께 살게 되면서 집이 훨씬 활기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밥을 해먹고 이야기를 나누니 행복했습니다.
시장 일도 성민이가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을 터득해 갔습니다. 어머님, 오늘 김치가 정말 맛있네요. 그럼요. 우리 성민이가 도와줘서 더 정성이 들어갔죠. 단골 손님들도 성민이를 반겼습니다. 모두들 성민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기해했습니다. 성민아, 정말 죽을 뻔했다며? 무서웠겠다. 네,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엄마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성민이는 점점 밝은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선영이에 대한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물어갔습니다. 몇 달 후 성민이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택배 대리점을 맡게 된 것입니다. 엄마,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 성민아. 천천히 차근차근 하자. 성민이는 예전과 달리 조심스럽게 일을 진행했습니다. 무리한 확장이나 투자는 하지 않고 착실하게 하나씩 쌓아갔습니다. 저도 성민이를 도와주면서 새로운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들과 함께 일하니 훨씬 즐거웠습니다. 어머님, 성민이가 정말 달라지셨네요. 예전보다 훨씬 신중해졌어요. 시장의 다른 상인분들도 성민이의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 나니 인생을 다르게 보게 된 것 같아요. 성민이 말이 맞았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성민이는 정말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성민이의 택배 대리점은 지역에서 가장 성공한 점포가 되었습니다. 성실함과 친절함으로 고객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엄마, 빚을 거의 다 갚았어요. 정말? 네, 몇 달만 더 하면 완전히 정리될 것 같아요. 듣고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빚을 갚아나가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어느 날 성민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니? 네, 택배 대리점에 자주 오시는 분이 계세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분인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성민이가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니 기뻤습니다. 선영이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다시 사랑할 용기를 낸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분 언제 소개시켜 줄 거야? 다음 주에 모시고 올게요.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며칠 후 성민이가 그 여자분을 데려왔습니다. 39세의 김미영 씨였는데 정말 따뜻하고 착한 분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성민이가 어머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요? 성민이가 패 끼치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정말 효자세요. 저도 그런 아들 키우고 싶어요. 미영 씨에게는 초등학교 3학년인 딸이 있었습니다. 아이도 성민이를 잘 따랐습니다. 성민 아저씨, 우리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진짜 가족이 되자. 성민이와 미영 씨는 6개월 후에 결혼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식에서 성민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무슨 소리야? 넌 내 아들인데 당연한 거지. 엄마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성민이가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 성민이와 미영 씨, 그리고 귀여운 손녀까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시장 일도 가족들이 모두 도와줘서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가끔 선영이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타까울 뿐입니다. 돈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게 말입니다. 저는 성민이 영정사진을 치우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우리 모자를 한 번 더 살려주셨구나.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이제는
더 큰 가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마음에 와닿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선한 영향력으로 큰 힘이 됩니다. 모든 분들이 자신만의 행복을 당당히 지켜나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